요즘 홍준표 후보가 그 성이 홍이다 해서 빨간 준표, 이렇게 빨간색을 강조했던 홍준표 후보가 요즘에는 이 파란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대선 출정식을 할 때 다들 여기 민주당 출정식 하는데 왔나 하고 깜짝 놀랐다고들 하죠. 화면이 어쩌면 한치도 틀리지 않게 그냥 민주당의 그 색깔, 민주당의 디자인, 그것을 썼더라. 그래서 파란 준표, 이런 새로운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 경선을 거쳐서 대선의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선도 사기 경선이 지금 그 일반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에 등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금이 가서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갔다.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단일화에 좀 기대를 걸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이 1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실제로 이들이 그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근래에 나온 여론조사를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63.3%, 압도적이죠. 이렇게 돼 있고, 홍준표 후보가 9.7%, 유승민 후보가 4.9%, 이런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유지가 된다.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유지가 된다고 봅시다. 이제 단일화 문제입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정권 교체를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만일 단일화를 하자. 이러면 겨우 9.7%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안철수 대표가 양보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러면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돼야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은 또 싫어할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또 4.9%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기 경선도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됐다고 하면 사기 경선이 성공한 거라고 보아야 하겠죠. 국민의힘 당원당규도 위반하고 여러 가지로 당내 경선에 불공정하게 그렇게 해야만, 왜냐하면
63.3%를 젖히고 9.7이나 4.9가 뽑힌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기 경선이 성공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 밀어주려고 사기 경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주지 않으려고 이때 또 사기 단일화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누가 됐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 당하겠죠. 그래서 단일화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합당 기회를 깨버렸듯이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 경선으로 나온 홍이나 아니면 유나,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오겠죠. 만일 안철수 후보가 강력하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겁니다. 흡수돼서. 국민의힘이 이제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라고 했을 때는 3파전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다들 두려워하듯이 민주당이 승리를 할 겁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 이 말은 일단 이낙연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현재 이낙연 후보는 민주주의 4.0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닭 쫓던 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만인가? 사기 경선, 사기 단일화, 그리고는 패배. 또 있죠. 이렇게 되면 유승민, 홍준표,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가 시대적 사명이다. 이러고 나올 겁니다. 민주당에서 하려는 헌법 개정 두 손 들어서 환영하면서 달려가겠죠. 내각제 하면은 당대표 하려고 또 각축전을 벌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후보는 내각제가 이게 내가 말했던 민주주의 5.0이다. 홍준표 후보가 파란 옷 입고 파란 배경에서 파란 넥타이 메고 민주주의 5.0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 민주당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파란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파란색을 이렇게 벽에다 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파랑 일색으로 파란 준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모습인가?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민주주의 4.0을 하는데 모두들 여기에 찬성하면서 홍준표 후보 민주주의 5.0을 하겠다. 그러면 이낙연의 후계가 되겠다. 후계자가 되겠다. 결국 지금 민주주의 5.0을 내세우면서 파란색으로 갈아탄 홍준표 씨는 이낙연의 후계자가 되는, 결국 지금 나온 것은 차차기를 노리고 나온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우리의 아군이 있는가?
어떻든 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가서 윈윈이다. 이런 말을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 준표. 여기까지입니다.